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더운 것뿐만 아니라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밖에 비도 많이 오고 항상 눅눅하고 축축하고 꿉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이런 여름 하면은 겨울에는 잘 쓰지 않던 그런 아이템들을 꺼내기도 하고 새로운 계절에 맞는 그런 음식을 찾아 먹기도 하잖아요. 여름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전 대표적으로 선크림을 원래는 얼굴에만 바르다가 이제는 몸, 팔, 다리 이런 데 이제 바르기 시작하고 또 양산도 요즘은 필수 아이템이에요. 햇빛을 막아주는 우산인데 이것도 밖에 나갈 때 챙기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다니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여름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여름에만 먹을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더운 날에 이런 여름 음식들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묘미, 하나의 재미로 좀 생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여름 음식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무슨 설명했었죠? 작년에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여름에 챙겨 먹는 그런 보양식이라고 해서 삼계탕이나 그런 음식들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오늘은 또 다른 한국의 여름 디저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빙수 아시나요? 빙수? 빙수 드셔보셨나요? 빙수가 그 메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아니면 설빙이라고 해서 아예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아마 글로벌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브랜드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빙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빙수들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또 간단하게 빙수를 만들어 먹는 그런 간단한 레시피도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아마 다양한 나라에 여름이 있는 나라라면 이런 뭔가 얼음을 사용한 디저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라마다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빙수의 특징은 뭔지 또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달콤한 거, 단 거, 그런 디저트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마시는 거,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단 거를 크게 안 좋아해도 가끔씩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해드린 거 기억해뒀다가 또 한국에 와서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빙수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시기마다 분기마다 뭔가 디저트들이 유행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아정 같은 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고 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게 또 유행을 했었고 탕후루 이런 것도 유행을 했었죠. 뭐가 있을까요? 두바이 초콜릿 이런 디저트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유행을 해요. 그런데 또 이번 여름에는 컵빙수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케팅인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막 품절 대란 이러면서 카페마다 이런 컵빙수 컵에다가 담아서 이런 카페컵 있잖아요. 커피컵,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그 컵에 빙수를 막 담아서 주는 건데 그게 선착순으로 빨리 가야 먹을 수 있고 조금 늦게 가면 다 매진돼서 못 먹고 막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런 글들이 인스타나 SNS에 자주 올라오면서 이거는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은 못 먹었고 이제 한 번은 사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곧 조만간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은 메가커피 아니면 탐앤탐스 아니면 이디야 커피에서도 그런 컵빙수를 팔고 있고요. 이번에 좀 핫했던 게 메가커피 컵빙수였어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컵빙수가 한국에는 있고요. 그리고 던킨도너츠에도 컵빙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서 드셔보세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 빙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요모조모라고 할 뻔했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한국의 빙수의 특징, 그러니까 한국의 빙수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의 빙수는 원래는 그 오리지널 한국 빙수는 팥빙수가 좀 시작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갈아요. 윙 드르르르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곱게 아주 작게 간 얼음을 이렇게 담아서 거기 위에 팥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연유라고 해서 달콤한 그 우유 소스 알아요? 그 연유를 이렇게 뿌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떡 이런 것들을 데코레이션 아니면 토핑을 올려서 먹던 게 팥빙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국에서 빙수 하면 생각나는 그 디저트였는데 설빙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있는데 되게 다양한 카페에서 빙수 메뉴들을 막 만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이었나? 그 정도 10년 더 된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빙수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때 생겨난 게 초코빙수 같은 거. 이제 팥이 아니라 초콜릿을 올려 먹는 초코빙수. 그리고 대표적인 게 망고빙수가 또 인기가 많았어요. 망고를 막 올려가지고 망고 시럽이랑 이렇게 해서 먹는 망고빙수. 그 외에도 다양한 과일 토핑 올려서 먹는 그런 빙수. 커피 빙수 이런 것도 있었고 오레오 빙수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빙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 먹는 곱게 간 얼음 디저트.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빙수라고 불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빙수를 선택할 때 어떤 빙수를 먹을까 이런 걸 고를 때 기준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얼음이 어떤 종류의 얼음인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토핑이 또 어떤 토핑인지를 봐야 됩니다. 얼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얼음은 그 진짜 얼음, 물을 얼려서 그걸 갈아서 만든 조금 와작와작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얼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씹히는 얼음. 그런 얼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리고 눈꽃 빙수라는 게 또 한창 유행을 했었거든요. 눈꽃이 진짜 눈 같은 얼음 빙수예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그 얼음도 우유 얼음입니다. 그래서 하얗고 폭신폭신 부드러운 그런 눈꽃 빙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찾기 힘든 빙수인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 빙수인데요. 그 얼음이 눈꽃 빙수랑 비슷하게 우유 얼음인데 그거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간 빙수들이 있어요. 슬라이스한 얼음? 그 빙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얼음 종류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토핑을 골라야 되죠. 토핑도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고 뭐 오늘 먹고 싶은 토핑이 뭔지에 따라서 이제 골라 먹으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토핑은 메론 빙수 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먹은 빙수가 메론 빙수일 거예요. 왜냐면 팥빙수나 초코빙수, 오레오 빙수 이런 거는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그 초코 위에 막 연유를 뿌리고 되게 그 단맛이 입에 남아서 오래 입이 찝찝한 그런 빙수인데 이제 특히나 과일 빙수 쪽을 제가 좋아해요. 상큼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근데 또 인기가 많은 망고 빙수는 또 너무 달아요. 너무 단 건 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달콤하고 너무 단 게 아니라 달콤하고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메론 빙수 좋아하고 그리고 딸기 빙수 2가지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는 자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한국의 빙수가 보통은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2인분 양 정도라서 나눠 먹는 그런 디저트예요.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 시켜서 나 혼자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커다란 접시에 나와서 하나 시켜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떠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도 그 나눠 먹은 기억이 되게 많아서 컵빙수 뭐 맛있겠죠. 그 유행이 한다고 하는데 뭐 시원하겠죠. 맛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먹으면 좀 양이 많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먹다 보면 너무 차가워서 머리 아플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먹으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 그런 나눠 먹는 재미도 있는 디저트인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컵빙수를 아직 먹어보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랑 같이 여행을 오면은 뭐 빙수 카페 가서 빙수 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보면 되는데 이제 또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카페에 가서 먹기가 좀 많을 수가 있고 컵빙수도 양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좀 도전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되게 큰 컵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빙수를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해. 이런 팥빙수 같은 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광고 같은데 광고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혼자 빙수가 갑자기 먹고 싶다 할 때 되게 자주 먹었던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 빙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빙수 아이스크림. 여기 안에 스푼도 들어가 있고 방금 말했던 이렇게 간 얼음이 막 들어가 있고 팥도 있고 떡도 있고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혼자 자주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롯데에서 나온 찰떡 팥빙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다양한 팥빙수 먹어봤는데 얘가 제일 맛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슈퍼 같은 데 가서 팥빙수 이거 아이스크림 사고 우유 있잖아요. 200ml 작은 우유가 있어요. 그냥 흰 우유. 그거를 같이 사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오는 길에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게 좀 녹을 거예요. 살짝 그 녹았을 때 얘를 뚜껑을 열어서 아까 사온 200ml 우유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살짝 부어줍니다. 살짝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더 빨리 녹아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얘를 살짝 더 녹여줍니다. 우유를 부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살살 그 여기 숟가락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싹싹 긁어가면서 조금씩 이 촉촉한 빙수를 먹는 그런 맛이 재미가 있고 그리고 얘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우유를 리필 조금씩 더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막 너무 달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고 진짜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고 저희 가족들도 자주 먹었던 빙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는 지금 한국에 없어서 빙수를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먹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 우유팩 빙수라는 레시피가 있어요. 얘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던 빙수거든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좀 친한 친구들을 모아요. 야, 내일 같이 빙수 먹을 사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파트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파트를 정하냐. 이제 재료를 하나씩 담당하는 거예요. 너는 우유, 너는 뭐 초코과자, 너는 초콜릿, 너는 뭐 팥, 너는 연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재료를 맞습니다. 파워레인저처럼 하나씩. 그런 다음에 우유 담당인 사람은 그 우유, 아까 얘기했던 200ml 우유 한 꽉 있잖아요. 그 한 꽉을 냉동실에 얼려서 다음날 아이스팩에 넣어서 와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그 반의 반장, 그 반의 리더 있잖아요. 리더 학생, 반장이 그거를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 해가지고 반장 친구가 그 우유를 얼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스팩에 있던 얼음이 한 점심시간쯤이 되면은 살짝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시기 좋게 좀 녹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그 접시 같은 거를 또 반장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반장 고맙다. 반장이 이렇게 커다란 그릇 같은 걸 가져오면 이제 거기에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져온 재료들을 이제 거기 다 넣는 거예요. 초코 과자 넣고 초콜릿 넣고 시리얼 넣고 연유 뿌리고 파티예요. 파티. 빙수 파티. 빙수 파티. 그렇게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다 넣은 다음에 우유를 숟가락으로 막 깨면 그게 그 비주얼이 거의 비빔밥 있잖아요. 그 우유 초코 비빔밥 같은 느낌으로 친구들끼리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빙수가 나눠 먹은 기억, 나눠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디저트로 생각이 돼서 컵빙수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혼자 먹으면 이제 외로워. 그때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빙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팥은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오레오나 시리얼 아니면 연유, 뭐 초코 과자, 초코 과자 같은 거 좀 부드러운 초코 과자면 좋아요. 그런 거랑 이제 우유를 200ml 우유를 얼려서 가족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라고 하나? 아내와 이렇게 같이 커다란 그릇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부시고 같이 나눠 먹고 하면은 좋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넷플릭스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말인데 빙수 맛있게 먹는 법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빙수를 진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저는 빙수가 가장 큰 장점은 헤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뭐 그냥 배가 아무리 불러도 먹을 수 있어요. 얘는 그냥 물 같은 거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여행 와서 먹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닭갈비도 먹어야 되고 또 뭐 먹어야 돼? 뭐 먹지? 칼국수 그런 면 요리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고 싶고 그렇게 되게 많을 거니까 그런 거는 일단 드세요. 일단 하루 종일 다 먹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설빙이나 그런데 아니면 이런 슈퍼 가서 이런 빙수를 포장합니다. 사서 집으로 가요. 아니, 숙소로 가요. 숙소로 가서 넷플릭스 탁 켜는 거죠. 넷플릭스 켜서 한국 드라마 이렇게 켜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때 이렇게 옆에 하나 딱 두고 먹으면서 마무리하면 너무 행복한 여름, 한여름밤의 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밤에 먹는 빙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지만 전 밤에 가끔 빙수 이런 것들을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차가운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이런 것도 다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덥고 그럴 때 빙수 여름에 한 번씩 시켜서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 해보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봤어요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이렇게 오늘은 빙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뭐 빙수 맛있게 먹는 법이나 제가 추천하는 빙수들 뭐 한국의 빙수의 특징은 어떤 건지 그런 거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여름 디저트 이런 여름에 먹는 얼음 디저트 있으면 아래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의 빙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을 맞이해서 한국의 여름 디저트 빙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 말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들 배우셨죠? 이렇게 더운 날씨일수록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 갑자기 많이 먹고 너무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갑자기 많이 쐬고 이러면 또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 날씨에도 컨디션 관리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팥빙수 아이스크림처럼 한국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많아요.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그런 아이스크림들 추천하는 영상을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렸어요. 항상 이 팟캐스트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던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 추천 영상도 유튜브 페이트리온에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올 예정이 있다, 한국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알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그 영상도 멤버십 가입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한 달에 $3 정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제가 팟캐스트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화면 그리고 아래 설명창에 남겨둘 테니까 거기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팟캐스트를 쇼츠로 짧게 몇 가지 재밌는 부분들을 편집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